네, 지난주 세제 개편안 이슈로 사라진 시총 100조 원에 비하면 오늘 지수의 반등은 미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반등이 어디까지 나와주는지 그리고 반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 얘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마켓 일타 강사 인백몰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복 상장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가 나란히 신고가를 썼어요. 맞습니다. 드디어 뭐 올타임 하이가 결국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두 종목 동시에 리뷰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올타임 하이가 나오게 되면은 역사적 신고가, 그러니까 이게 증시든 종목이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일단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동시에 오늘 아침부터 좀 강하게 좀 올라갔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일단 뭐 이 앞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뭐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원래 이제 합병 이슈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좀 얘기가 좀 있긴 있었잖아요. 뭐 이거 흡수 합병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뭐 지위 구조를 어떻게 또 나눌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8월 25일 날이 그 한미 정상회담 개최 유력일입니다. 유력일인데 그 전까지 결국은 이제 말은 안 나왔지만 미국이 지금 MRO 관련된 부분들, 전라도 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산항 관련된 부분들 확충 이 시나리오 안에 포함되어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도까지 보여드렸어요.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가 거기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군산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유망하고 당연히 반사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오늘 조선주는 좀 차익 실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조선주를 좀 매도하고 이쪽으로 계속해서 올라타는 거 지금 신고가 나온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 아마 음봉이 좀 나올 거예요. 음봉이 뭔가 이제 기분 나쁜 음봉이 아니라 약간 좀 눌리는 음봉 정도? 이럴 때 다시 한번 물량을 좀 더 확대를 하자라는 측면에서요. 기존 목표 가격까지는 홀드 의견 드릴 테니까요. 두 종목 다 차트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더 보유하고 지켜보자라고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지수가 반등한다고 해서 섣부르게 좀 따라붙기보다는 수요일까지 적어도 뭐 한 2, 3일 정도는 시장 흐름과 분위기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요일은 왜 수요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한 2, 3일 정도는 느낌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될까요? 오늘도 저희가? 어떻게 보세요? 조금 뭐 좀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급락 나올 때 한창 이제 급락 나올 때였잖아요. 이제 방송하는 시간이 3시였을 때가 정말 피크로 막 쫙 막 셀링이 좀 나올 때였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 초반에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오히려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등이 생각보다 저는 이제 내일 정도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뭐 뉴스들이 계속 속보로 오전 내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부터 이제 그 민주당이 처리 예정 법안, 이제 본회의 쟁점 법안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또 중간 속보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총 3가지였죠. 방송 3법, 노랑 봉투법, 3법 개정안. 근데 이제 이 방송 3법만 오늘 표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다수 여당이다 보니까 거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뭐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끝까지 한번 저지해보겠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 포인트는 속보가 나왔죠. 12시 정도에 노랑 봉투법과 3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 8월 중하순으로 미루겠다고 뉴스가 좀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딜레이가 됐다는 점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의견들이 다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50억에 10억. 근데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중간에 결국은 30억으로 상향하면서 마무리 칠 거다. 뭐 20억이다 나오는데 지금 뭐 코스피가 4% 정도 내외의 급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국민청원 사이트 아실 겁니다. 거기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지금도 뭐 SNS라든지 뭐 이런 데서 포털 사이트에서 청원하자라는 좀 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동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찬성 측 의견, 반대 측 의견이 있는데 맨 아래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부 여론이 좋지 않다고 바로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며 당내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상정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생각보다 우려감이 좀 짙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여론이 좋지 않다고 바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됐죠.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로 됐는데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대주주 기준 이견회에서 인터뷰하지 마. 인터뷰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공개 발언도 자제령이 나왔고 이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요즘에 이분 되게 욕을 많이 먹으신 분 있어요. 징선준 의원이죠. 강서구 의원이신 그분이 이제 끝나고 지금 이제 한정의 정책위 의장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환경부 장관 출신이에요. 문재인 정권 환경부 장관 출신인데 한 1년 반 정도 하신 분인데 정청래 대표가 한정의 정책위 의장에게 새로운 이제 징선주 의원은 이제 나오고요. 이쪽으로 이제 새로 임명된 인물인데 A안과 B안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후에 대주주 관련된 부분들을 발표할 거다. 자, 그러면 앞서 질문이 뭐였죠? 매수해도 될까요?가 질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50억, 10억으로 그대로 강행할지 아니면은 뭐 30억 또는 뭐 50억 다시 원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지금 13억, 14억 하는데 10억 원이면 종목당 10억이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당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기존에 좀 강성이었던 징선준 의원이 물러났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뭔가 그러니까 친징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만한 인물인 항정의 정책위 의장이 임명됐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요걸로 아마 이제 증시가 좀 이제 다시 반등이 얼마큼 세게 나올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지금 뭐 수요일 날 매수해도 되지 않냐고 아까 앵커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굉장히 공감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분간은 발언을 자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A와 B안이 좀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아마 이번 주 후반이나 주말 넘어서는 또 어느 정도 윤곽이 좀 개인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얼만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냐, 민감성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제가 리서치를 한번 결과를 한번 가지고 나는데요. 어떤 거냐? 한국예탁결제원에서요,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비율을 조사를 한번 한 거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자, 대한민국 주식 보유 규모분이냐, 보유 자산입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약 1,420만 명 수준이고요. 전체 인구의 약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분들이 현재 주식 계좌에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기준은요. 24년도 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정도 투자하신 분들이 234만 명. 그리고 5천에서 1억 사이가 140만 명, 1억 원에서 5억 원이 56만 명, 5억 원 이상이 14만 명이에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몇 프로가 나오냐? 전체 투자자 중에서 몇 프로 나오냐면 대략 한 41%가 현재 1,000만 원 이상 하신 분이 41%입니다. 1,0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 그럼 나머지 59%는 얼마나 하냐? 1,000만 원 이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이하.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3분의 1이라는, 근데 물론 전체 인구고 생산 인구, 경제 생산 인구로 가정을 했을 때는 상당한 폭으로 많이 주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의 심각성을 현재 민주당에서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좀 결론을 짓고 싶냐라고 한다면 어쨌든 경제 생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이상씩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오늘 증시에서 가장 빠르게 또 반등과 상승폭이 나오는 섹터가 어디죠? 바로 바이오죠. 바이오. 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지금 왜 올라갈까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근데 고용지표도 까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잘 나온 거예요. 그 데이터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조금 이렇게 좀 산정해 봤습니다. 바로 패드워치를 갖고 왔어요. 오랜만에. 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 4.5%잖아요. 4.5%인데 지금 이 금리 인하 한 번 1회 할 확률이
지금 어떻게 되면 80%입니다. 지금 PC부터 지난주에부터 NFP 발표되고 나서부터 원래는 60 몇 프로였는데 이게 갑자기 20% 가까이 껑충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보자면 파월은 이제 8월 달은 없거든요. 연준이 없고 잭슨 호만 있는데 9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단순하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럼 금리 인하의 최대 생태계 끝자락에 있는 섹터를 공략하자. 잠시 뒤 그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내니까 바이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로 바이오인가요? 라고 네. 물어봐주고 계십니다. 1타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이오를 깔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금리 인하의 생태계 끝자락에 있는 거는 바이오 말고도 이쪽도 있습니다. 네, 바로 한 번 더 좀 가상화폐? 그렇죠. 코인 쪽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네. 종목명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명은요. 종목명은 지난번에 한번 가지고 나왔다가 한번 시장 갑자기 확 밀려가지고 손절가 터치했는데 다시 제공합니다. 종목명은요.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종목도 강하잖아요. 네.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게 금리 인하 9월 달 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지금 투자자 머릿속에 생기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 팩트론, 알테오젠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죠. D&D 파마텍 좀 많이 떨어졌던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코인 관련된 부분들, 업비트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합니다. 두 가지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워낙 바이든 정부 때 펌핑을 좀 많이 시켜놓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마사지를. 그게 이제 탈로 난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요. 수급입니다. 수급. 희한하게도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7월 22일부터 약 2주 가까이 하루 빼놓고 계속해서 대량으로 순매수가 몰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7월 22일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날입니다. 요날부터죠. 7월 22일. 주가가 좀 더 가격 조정이 나오기 직전부터 계속해서 하루 빼놓고요.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지금도 장윤 출연처를 매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요. 이전에 고점이죠. 13,000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했고요.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8,5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기술 투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의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무료 방송에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매니저님?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대북주 아난티 종목 편입했었죠. 오늘 적당히 다 조정 나오고 있는데 매수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같은 날에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북주 관련된 부분들 추가적인 사항도 좀 말씀드릴 거고 이제부터 우리나라 증시 중립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립 구간. 중립 구간은 무슨 뜻일까요? 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그와 관련된 전략들 한번 여러분 들으실 분들은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반등 시 매도해야 될 섹터, 또 갈아타야 될 섹터들 말씀드리면서 매수 홀드해야 될 섹터가 어떤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시장 얘기는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엠뱅고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